자, 오늘도 음성 딸 수 있는 시간이 좀 부족해서 그냥 내가 그렇게 이렇게 바로 찍을 거니까 오늘은 그렇게 길진 않을 것이야. 좀 짧다. 대신 이제 이번 주가 31번 기회비용이고 다음 주가 이제 매몰 비용으로 갈 텐데 기회비용을 알아야지 매몰 비용을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조금 더 정확하게 접근할 수 있어. 기회비용은 뭐 그냥 보면은 작게 시험에 쉽게 나올 수 있고 어려울 때는 난데없이 기회비용이 나오면은 그땐 좀 당황스럽다. 독해가 안 되거든. 그럼 그 문제도 한번 볼 테니까 한번 들어볼게. 자, 이게 기회비용 할게. 자, 먼저 기회비용이란 무엇인가 알기 전에 기회비용이 왜 생기는가.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되지. 선택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전략적 선택을 하려면 게임 이론을 배우는 거고 그냥 지금 이제 게임 이론도 사실 기회비용이 많이 좀 포함돼. 자, 이게 원인이 있다. 기회비용이 왜 생기는가. 기회비용은 자원, 돈, 시간, 감정, 이 감정도 이제 기회비용이 될 수 있어. 내가 어떤 그 배우자를 선택할 때 내가 이제 마음에 드는 사람이 두 명인데 이 중에서 한 사람만 선택하는 거잖아. 따라서 이 자원 등등등의 선택 상황인데 이 사이에 들어올 수 있는 단어 자원의 효과적 사용을 위해서 이게 뭐냐면은 이게 희소성이고 희소한 자원인 거야. 그러니까 돈도 한정돼 있고 시간도 사실 한정돼 있지. 내가 10시부터 11시까지 8시부터 10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한정돼 있고 두 개를 다 동시에 할 수는 없다는 거. 그 상황이 된다면은 그때는 뭘 선택할 것인가. 두 개를 다 못 산다면은 감정도 마찬가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배우자는 일부 다처제가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밖에 선택할 수 없단 말이지. 그렇다면은 이것들 중에 희소성이 되긴 되겠지. 스케일시티라고 해서. 근데 희소성 때문에 생기는 게 이게 기회비용인 거야. 한 가지만 선택해야 될 때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 전략적 선택에 대해서 이제 기회비용이 높은 걸 선택할까 낮은 걸 선택할까 이런 게 나오는 것이지. 이게 기회비용인데 기회비용을 이제 한번 정의를 내려볼게. 기회비용이란 무엇인가. 선택한 게 아니고 선택하지 않은 것을 선택했었더라면 뭐 다양하게 그 사전적 정의는 다 달라. 내가 쓴 정의거든.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이런 책도 있고 선택하지 않은 것을 만일 선택했었더라면 이거는 가정이지. 그때 이제 얻을 수 있는 가치 이게 기회비용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 내가 선택하지 않은 걸 선택했었더라면 이거 얼마나 내가 얻을 수 있는 가치가 있겠는가 이것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해 선택을 했었더라면 이런 뜻이지. 조금 더 쉽게 말하면은 이건 포기된 선택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을 선택했었더라면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 이건 포기된 선택이겠지. 거기에 대한 얻을 수 있는 가치 이거는 쉽게 말하면 미련인 거지. 포기된 선택에 대한 미련이 바로 미련하면은 영어로서 미련이란 단어가 뭐 정확하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는 게 없어가지고 또 리그렛 같은 거 후회 이런 것 좀 많이 쓰더라고. 어쨌든 여기서 이제 이 포기된 선택에 대한 미련 이게 다른 말로 이제 기회비용이라는 거.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포기라는 단어가 굉장히 이제 다양하게 쓰이지. 기브업도 있고 어벤던도 있고 디스카드도 있고 버리다 이런 것도 있고 되게 많은데 이상하게 이제 학문적 용어로 쓴다면은 기회비용에서는 포기된 걸 forgo로 쓰는 거야. 그리고 포기된 하면 forgone 이렇게 쓰는 거. 따라서 이 단어 좀 알아두라는 그 말. 이 단어 심심치 않게 고3 때나 나올 수 있다. 따라서 만일 기회비용 이거 조금 오타 났으면 이 부분 좀 고쳐야 돼. 오타 날 수 있을 것 같아. 책에서는 기회비용은 선택하지 않은 것이지 이것을 자꾸 고려하게 된다면은 그게 미련을 자꾸 갖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선택한 것에 대한 그 만족도가 뭐하냐 줄어들게 되겠지. 그러면은 당연히 미련이 커지는 거고. 그럼 기회비용 선택하지 않은 것을 내가 이제 딱 선택한 뒤 잊어버렸어. 그렇다면 당연히 선택한 것에 대한 그런 만족도가 늘어나게 되겠지. 그럼 다른 말로 한다면은 이제 자꾸 선택하지 않은 것을 자꾸 고려하게 되는 순간 선택한 것의 만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자꾸 미련이 크게 되는 거고 선택하지 않은 것을 고려하지 않으면은 선택한 것에 대한 그런 만족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미련이 줄어드는 거고. 그럼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기회비용이 삐리리한 것을 선택하라. 그러니까 최초 선택의 전략적 선택을 할 때 기회비용이 뭐한 걸 선택해야 돼?
기회비용이 높은 걸 선택하면은 당연히 미련이 남겠지, 맞지? 그래서 항상 경제학에서는 이제 기회비용이 뭐한 것을 낮은 것을 선택하라. 그 나중에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뭐 비교 우위와 뭐 아니면 뭐 절대 우위 뭐 이런 것들, 뭐 상대 우위 이런 것들 배울 때도 마찬가지, 뭐 리카도의 비교 우위 그를 배울 때도 기회비용이 뭐한 걸 선택하라, 낮은 것을 선택하는 게 그게 합리적 전략적 선택이라는 거. 매몰 비용 가서도 배운다.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 자, 내일 단어 시험이 있고 내일 3년에 한 번씩 방문하는 그러한 베를린 필하모닉이 있어. 이 베를린 필하모닉은 잘 모르겠지만 베를린 필하모닉은 세계 1등이거든. 세계 1위기 때문에 얘는 우리나라에 보통 한 3년에 한 번씩 그렇게 온다 하더라고. 일본에는 뭐 1년에 한 번씩인가 방문하는데 어쨌든 한국에는 자주 오진 않아. 그래서 베를린 필하모닉을 한번 가려고 하면은 돈도 되게 비싸. 한 30 몇만 원 하거든. 좌석이 하나가. 근데 그게 3년에 한 번씩 온대. 근데 내일 또 우리 토브의 단어 시험이 있대. 근데 이제 토브의 단어 시험을 치는 시간도 10시에서 10시에서 10시까지. 베를린 필하모닉이 오면은 보통 이제 콘서트는 8시, 10시까지거든.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두 가지가 이제 있단 말이지. 첫 번째는 영어 단어 외우기, 두 번째는 베를린 필하모닉 공연을 선택하기. 이 둘 중에서 한 가지밖에 선택 못 하는 거지. 둘 다 뭐 베를린 필하모닉 하면서 내가 단어 공부를 해. 그 공연 보면서 단어 공부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 또 단어 공부를 하게 되면은 베를린 필하모닉 못 가는 거고. 둘 중에서 한 개밖에 선택을 못 하는 거야. 이렇게 선택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요거와 요거를 잘 보도록 할게. 먼저 내가 영어 단어 외우기를 선택했어. 그럼 당연히 기회비용은 베를린 필하모닉 공연이 기회비용이겠지. 그리고 내가 만일 베를린 필하모닉 공연을 선택하게 되었어. 그럼 기회비용은 당연히 영어 단어 선택이 이제 기회비용이 되겠지.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 이럴 수는 없어. 이럴 수는 없고 그냥 한 개를 선택했다면 포기된 것. 내가 베를린 필하모닉 공연을 내가 포기했잖아. 그러면 베를린 필하모닉을 선택했었더라면 얻을 수 있는 가치, 이게 영어 단어 외우기의 기회비용이고, 만일 내가 베를린 필하모닉 공연을 선택했다면 그러면은 영어 단어를 선택했었다면 내가 얻을 수 있는 그런 가치, 이게 기회비용인 거야. 그러면은 당연히 기회비용은 방금 말한 것처럼 뭐 하라고? 가장 낮은 걸 선택해야 돼. 그래서 기회비용이 낮은 걸 선택해야지 미련이 남지 않는 것이야. 내가 이 상황 본다면은 나는 뭐 영어 단어 외우는 것보다는 나는 베를린 필하모닉을 당연히 갈 것이야. 왜냐면은 너무 미련이 크기 때문에. 영어 단어는 뭐 한번 페일 하더라도 또 다음에 또 보강할 수 있겠지만 베를린 필하모닉은 3년에 한 번씩 오거든. 그러니까 이 기회는 그렇게 별로 없단 말이겠지. 그래서 나 같으면은 베를린 필하모닉을 선택하게 될 것이야. 하지만 각자가 선택하는 것이니까 대신 기회비용이 뭐한 걸 낮은 것을 선택해야지, 선택해놓고 자꾸 미련 남으면은 그때는 선택한 것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좋진 않은 선택이야. 다시 한번 말할게. 기회비용은 뭘 한 걸 선택하라? 기회비용은 낮은 것을 선택하는 게 맞다는 그 말이 되겠지. 이렇게 해서 이제 기회비용이 낮은 걸 선택하는 것을 한번 공부했었고, 기회비용에 또 고려돼야 할 사항이 또 한 가지 더 있단 말이지. 지금 보면 8시, 10시까지 내가 해야 될 것이 이제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해야 될 것이 이제 너무 많은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아까는 뭐 베를린 필하모닉과 영어 단어밖에 없지만, 지금은 내가 영어 단어, 베를린 필하모닉 드라마도 봐야 되고, 토브 문고도 책도 보고 싶고, 스마트폰도 해야 되고, 카톡도 해야 되고, 등등 유튜브도 봐야 되고, 이렇게 선택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을 때, 그때 내가 한 개밖에 선택을 못 하잖아, 맞지? 그럼 내가 만일 영어 단어를 선택하게 되는 순간, 그러면 기회비용은 뭐가 되냐고? 기회비용은 이건데 이게 뭐 한 거? 전부 다 짬뽕이 되는 거야. 합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기회비용이 너무 큰 거야. 그 기회비용은 작은 걸 선택하라 했는데, 근데 한 가지만 선택하면 괜찮은데 기회비용이 한 개 빼고 나머지 다가 될 경우에, 그때는 당연히 너무 많은 기회비용이 생기겠지, 맞지? 한 개만 따지지 않고 네 개를 다 하고 네 개를 다 더해야 되면은 그때는 엄청 많은 기회비용이 생길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뭐 하라? 선택의 폭을 뭐 하라? 그렇지. 내가 선택의 폭을 좀 줄여야 돼. 내가 너무 많은 걸 하고 싶을 때, 그럴 때 기회비용이 어쩔 수 없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한 개 뭐 선택하게 된다면은 선택의 폭을 최대한 줄여서 나머지는 다 제거해버리고 진짜 2개 중에 1개, 아니면 적어도 뭐 3개 중에 1개, 이렇게 해야지. 막 기회비용이 막 선택해야 될 게 한 10개야. 그럼 1개 빼고 14개는 전부 다 포기하는 거잖아. 그러면 포기된 것의 가치, 포기된 것을 선택했었다면 얻는 가치, 그게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만족도가 또 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선택의 폭을 줄이는 것도 요것도 하나의 전략적 선택의 한 가지 방식이라는 거. 그럼 2개 배웠지? 기회비용이 뭐 한 걸? 낮은 걸 선택하라. 그리고 선택의 폭을 최대한 뭐 하라? 줄여라.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둘 다 전부 다 수능에 나왔던 지문이다. 자,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 볼게.
지금이 이제 도로를 건설하는 그런 두 문제가 생긴 거야. 근데 이제 산지 마을에 도로를 건설할 것인가, 저지대, 일반적인 그런 낮은 지대에서 평야지대에 도로 건설할 것인가. 자, 여기서 일단은 예제가 지역적 지리를 극복하고 생산적인 것을 높이기 위한 그러한 정부의 선택이다 쳐. 근데 산지 마을에는 10명이 있고 저지대에는 수만 명이 살고 있는 것이야. 그럼 당연히 우리는 여기서 당연히 저지대를 선택하겠지, 이렇게 할 수 있잖아, 맞지? 그러면 이건 되게 쉬운 거지. 뭐 굳이 기회비용을 따져야 되는가? 나중에 이제 비교 우위와 그다음에 절대 우위와 그다음에 어려운 그런 문제를 접할 때는, 그때는 선택의 헷갈림이 굉장히 혼란스러워. 그때는 기회비용을 따져야 돼.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기회비용을 따지거든. 그러니까 바로 선택하는 것보단 기회비용이 높다 낮다 그걸 따지는 거야. 왜냐면은 이제 복잡할 때는 기회비용을 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분명히 생기기 때문이야. 그게 더 편할 때가 있거든. 지금은 기회비용 사용하는 게 더 불편한 것 같은데, 아니 지금은 그렇지. 하지만 앞으로의 계획 이따가 보면 알겠지만 그때는 기회비용을 알아야지 또 기회비용이 질문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이야. 먼저 선택을 한다. 내가 선택을 이걸 했었어. 산지마을에 도로를 건설해서 10명을 내가 도와주려. 산지마을에서 이제 밑으로 내려오려고 그 길을 쫙 깔아준 것이야. 그러면 10명을 돕는 것이지. 그러면은 당연히 이건 선택하게 되고, 요건 기회비용이 돼. 이 포기된 것에 대한 가치. 선택하지 않은 것을 선택했었다라면 얻을 수 있는 가치는 수만 명을 도우는 게 기회비용이야. 반대로 내가 만일 저지대에서 이제 도로 건설을 하게 되었어. 그렇다면은 당연히 이 선택은 저지대가 선택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산지의 도로를 선택했었다면 그때 얻을 수 있는 10명의 도움에 대한 가치, 이게 기회비용이 되는 거야. 근데 기회비용은 뭘 선택하라 했지? 기회비용은 낮은 걸 선택하라 했지. 이제 한번 예를 들어 볼게. 저지대를 선택했다. 요거지, 밑에 거. 저지대를 선택했다면은 기회비용은 뭔데? 요게 기회비용이야. 선택한 것은 선택이고 선택하지 않은 걸 선택했었다면 얻는 가치이기 때문에 요게 기회비용이야. 요게 기회비용이 얼만데? 요게 10명의 도움이지. 기회비용이 작단 말이야. 감소한단 말이야. 반대로 만일 내가 산지마을을 선택했었다면 얻을 수 있는 거, 산지마을을 요걸 선택했잖아. 그럼 그 기회비용은 포기된 것, 산지마을을 선택하지 않고 저지대를 선택했었더라면, 포기한 걸 선택했었더라면 얻는 가치 수만 명이 도움되는 거라고. 그럼 요게 쭉 내려와서 요거는 엄청 증가하게 되겠지. 이렇게 따진다면은 이제 우리는 뭘 선택해야 돼? 기회비용이 낮은 것을 선택하는 게 맞단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뭘 선택해야지? 그렇지, 저지대의 도로 건설, 수만 명이 도울 수 있는 요걸 선택해서 기회비용을 최대한 낮추는 요걸 선택하는 것이 이게 답이 맞다는 거야. 요게 정답이라는 거지. 근데 뭐 정답이 뭐 딱 있겠냐? 뭐 저지대 저지대 이미 뭐 도로가 되게 많은데, 근데 산지 마을은 도로가 없는데 뭐 굳이 도로가 많은데 또 건설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은 뭐 그때 상황을 좀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뭐 우리가 단편적으로 와서 이렇게 말하지만 상황을 따져본다면 또 달라질 수도 있어. 둘 다 가능하나 실현성, 현실성을 따졌을 때 그때 기회비용이 낮은 것을 선택하라. 그래서 저지대 선택 시 기회비용은 감소. 요걸 네모로 해줘. 요걸 네모로 하고 요게 정답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뭐 말인지 알겠냐? 그래서 기회비용이 낮은 걸 선택하라는 그 말이 항상 머릿속에 이제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이제 그게 기회비용에 대한 가장 정확한 그런 해석이 될 수 있겠지. 자, 이 문제가 이제 우리가 수능에서 한번 기출되었던 문제인데, 어제 써놨다 오른쪽에 기회비용이 낮은 것을 선택하라. 이제 이게 자유무역에 대한 거거든. 그때 안 그래도 글이 되게 어려웠었어. 자유무역이 뭐하고 나왔는데 갑자기 자유무역을 뭐 선택했을 시 기회비용과 선택하지 않았을 시 기회비용이 막 이렇게 해서 굉장히 좀 혼란스러웠거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직접 보게 되면은 굉장히 까다로워. 지금 우리 한국어를 썼기 때문에 쉬운 거지. 이거는 약간 좀 밑에 한글이 오타났으면은 그때 조금 확인하도록 하고. 국가 간 FTA라는 단어 알아두어라. Free Trade Agreement. 따라서 자유무역 협정이라는 뜻이야. Agreement는 협정이라는 뜻이 있거든. 따라서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 동의보다는 협정. 자유무역 협정이라는 것은 당연히 뭐 세계화 때문에 생기는 일이겠지. 자, 한 국가가 있는데 그때 이제 국가가 자유무역을 선택하게 될 때와
자유무역을 거부하게 될 때 이 두 가지의 선택이 있는 것이야. 그럼 자유무역을 선택했을 때는 무역량이 증가하게 되겠지? 자유무역을 거부할 때는 이게 이제 폐쇄경제 선택인데 북한이 지금 하고 있는 게 폐쇄경제거든. 이게 뭐냐면은 보호무역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나중에 또 할게.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자유무역을 거부하는 것이야. 그럼 무역량은 떨어지게 되는데 근데 이게 과거에는 괜찮았다 쳐. 하지만 지금은 이제 세계화 시대이기 때문에 보호무역을 하는 나라들은 폐쇄되어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무역량 자체가 굉장히 이제 줄어들겠지.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면서 이제 푸틴이 러시아의 푸틴이 선택은 이제 전쟁을 선택하게 되었잖아. 그로 인해서 지금 계속 무역을 끊는 나라들이 생기고 그리고 그 러시아의 그 물건에 대해서 관세를 이빠이 매긴대 이제 미국이. 그러면은 러시아는 물건을 못 팔지. 똑같은 물건인데 뭐 우리나라 물건은 100원인데 관세를 매겼더니 러시아 물건은 똑같은 물건인데 300원이 돼버렸어. 그럼 뭐 러시아 물건 사겠냐? 그럼 러시아 물건들은 들어오기도 힘들고 들어와봤자 팔지도 않을 것이고 그럼 이제 국가는 망하게 되겠지. 그러한 경우가 생긴단 말이지. 어쨌든 지금 이제 세계화의 관점 봤을 때 그럼 여기서 문제 내볼게. 만일 자유무역을 선택했을 시 기회비용은 자유무역을 선택했을 시 기회비용은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얻는 가치. 그러면 자유무역을 선택 시의 기회비용은 요게 되겠지. 여기서 기회비용은 요게 될 것이야. 무역량이 감소하겠지. 무역량을 감소한다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다 적다? 이익이 적다는 거야. 그러면 기회비용은 적은 걸 선택하라 했잖아. 그럼 만일에 우리가 자유무역을 거부했을 시 기회비용은 그때는 당연히 거부는 요쪽이잖아. 요때 기회비용은 요거겠네요. 무역량이 증가하게 되는 거. 무역량 증가한다는 것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치가 상당히 높다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아하, 기회비용은 뭐 하라는 거? 적은 걸 선택하라. 그러니까 우린 요걸 선택해 주어야 돼. 그러니까 솔직히 딱 깨놓고 말해가지고 이게 지금 우리가 그냥 자유무역 한 게 낫겠지 이렇게 하면 답을 풀 수는 있겠지. 근데 문제는 이제 빈칸 나왔을 때 자유무역을 선택했을 시 기회비용은 빈칸 뭐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제 아주 이제 기쁘지. 즐겁고 알면은 즐거운 거고 모르면 죽을 지경인 거고 문제가 되게 까다로워.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기회비용을 항상 따진다는 거. 그걸 잘 알아두어야 돼. 근데 이거는 솔직히 또 마찬가지 아까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전후 맥락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뭐 좋다 나쁘다 하긴 좀 그런데 이 보호무역도 또 필요하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호무역과 세계화에 따진다면은 이제 자유무역을 하라는 쪽이 누구냐면은 이게 신자유주의자들의 입장이 되는 거야. 이거는 자유시장 경제를 먼저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아담 스미스와 케인즈를 다시 한번 공부한 뒤에 그때 들어오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신자유주의자들의 굉장히 또 비판도 있고 또 찬성도 있고 지금도 이제 신자유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아직은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긴 그렇지만은 뭐 신자유주의 때문에 무역을 했더니 그 나라 들어가가지고 그 나라 완전 다 망쳐놓고 정치까지 막 그냥 개입해가지고 자원 다 빼먹고 그 다음에 그 나라를 완전 폭삭 망하게 한 뒤에 그런 사건이 우리나라도 있었기 때문에 이게 다국적 구협에 대한 그러한 뭐 규제 막 이런 것도 생기고 이 경제라는 게 굉장히 좀 복잡하게 이렇게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길지 않은 상태지만 이것만 보더라도 대충은 어떻게 풀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다음에 이제 이게 매몰비용이에요. 매몰비용은 다음에 이제 하게 될 것이고 이번 주 하는 것부터 확실하게 좀 정리할 필요 있을 것 같아. 자, 이번 주는 그렇게 길지 않았다. 열심히 하고 꼭 기회비용이 뭔지 알아두어라. 시험에 나오는 기회비용은 상당히 좀 독하게 좀 까다롭다는 거 한번 반직관적으로 한번 돌려야 되거든. 직관이 아니기 때문에 반직관적이기 때문에 한번 돌려서 또 사용하려면은 또 깊이까지 알아두어야 돼. 반복해서 보고 숙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넘어갈게.